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이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날짜 컬럼을 추가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컬럼을 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alter 테이블 먼저 써줄 거고요. 자,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구조를 바꿀 거니까 아티클까지 넣어주고, 컬럼 추가니 add 컬럼 여기까지 동일하겠죠? 아까 했던 거랑. 자, 그리고 컬럼의 이름은 REGDate를 써달라 라고 하고 있고, 타입은 date, time 써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입력을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바디 컬럼의 뒤쪽에 컬럼이 추가가 될 텐데, 이 REGDate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데이트 이 컬럼도 이제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아티클 객체에 사용했던 걸 떠올려 본다면 ID 컬럼 밑에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위치를 그렇게 잡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는 fir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ID 컬럼을 맨 앞에다가 만들어 줬었는데, 이번에는 ID 컬럼의 뒤에, 타이틀 컬럼의 앞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키워드는 aft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after id라고 넣어주면 이 녀석은 ID 컬럼의 뒤에다가 지금 이 컬럼을 추가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몇 가지를 쓰면서 우리가 쭉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돼요. 뭐냐면, 쿼리를 작성할 때 구분자로 쓰는 것이 컴마, 이거는 이제 컬럼들을 구분하는 역할이었죠. 그죠? 근데 이 컬럼을 제외하고 나면 별다른 구분자가 없어요. 띄어쓰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 띄어쓰기는 무조건 구분자로 쓰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alter, 테이블, 아티클 여기서 사용된 띄어쓰기들은 어느 정도 그 키워드들의 구분자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하나 아니에요, 하나?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쿼리를 작성할 때 초반에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익숙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문법이라서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키워드인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두 개의 키워드인지 이 띄어쓰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곧 낱널이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배우게 될 텐데, 이 녀석은 명확하게 하나거든요. 근데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를 이 키워드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숙달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컬럼을 이제 만들어주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주면, 이제 이번에는 구조 확인으로 보라고 하니까 DESC를 사용해서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본다면 ID 컬럼의 밑에 REGDate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irst라고 하는 것과 aft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컬럼을 추가하는 방식을 다 배운 거예요. first는 첫 번째 위치에 올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컬럼이 4개가 있는 상태에서 first를 사용하면 id보다 앞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애프터를 사용하면 여기도 가능, 여기도 가능, 여기도 가능.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면 맨 뒤에 붙는 것도 가능. 사실 이 마지막은 애프터 바디를 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배운 겁니다. 애프터를 사용해서 추가를 했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당연히 얘도 기존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컬럼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는 널이 들어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컬럼을 추가한 거지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울 겁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다가 날짜 정보를 넣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컬럼에 REGDate라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뭐라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업데이트 아티클 set REGDate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 이때 여기다가 넣을 데이터가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이래요. 물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임의로 집어넣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넣는 것처럼 처리를 했죠? 네, 문자처럼 처리를 했죠. 홀다운표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둘 다 바뀔 거니까 where를 사용해서 where절에다가 id가 1인 녀석이라고 조건을 구현을 해서 한 개만 실행을 할 겁니다. 일단 쿼리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자, 잘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REGDate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 타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문자 데이터를 넣은 것과 다르지 않죠?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은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저장이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걸 실행하고 나서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쿼리를 실행하고 나서 애초에 이 쿼리를 실행하면 성공을 할까요? 에러가 날까요? 아까 전에 제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했는데 그 데이터 타입과 어긋나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실행하면 성공은 했지만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러는 아니에요. 근데 경고가 나왔어요. 이 경고가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에러 메시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뉘앙스 파악을 바로 할 수 없다면 자바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근데 뉘앙스 파악은 번역을 돌려보면 되겠죠? 데이터가 잘렸대요. 트렁케이티드가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렸대요. 근데 일단은 에러가 아니고 성공이고 경고니까 뭔가 됐을 것 같으니 조회를 해보면 얘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기는 한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양식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양식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렇게 그냥 다 0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넣었던 데이터를 보면은 이 양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식에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다시 만들어준 뒤에 자, 이번 게시물에 날짜 정보를 넣으면 되는데 no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함수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DB를 공부하면서 함수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떠나서 그냥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기능 같은 거예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 함수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수학에서도 함수라는 fx 같은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는 엑셀 같은 거 여기에도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바에서도 메서드가 함수랑 같은 의미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거 배우시게 되면 거기서도 함수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되게 다양하게 함수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기능,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걸 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no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녀석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자바로 치면 뭐 하는 거죠? 그거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냥 이 문구 형태만 보면은 자바로 쳤을 때 메서드 호출이에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도 각각 DBMS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내장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바도 보면 어떠한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now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실행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자바는 메서드 호출 이렇게 쓰면 실행할 수 있죠. 실행이 가능하겠죠. 이 녀석은 이렇게는 못해요. 그냥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거는 문법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함수를 실행해야 되냐면 얘는 select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자,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select를 가지고 해요. 근데 왜 select를 가지고 하냐?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우리가 배웠던 자바에서 배웠던 리턴의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건데 이렇게 결과를 남겼을 때 그 결과를 조회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실행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나온 데이터를 잘 보시면 이거 오늘 날짜와 오늘 시간, 지금 현재 시간 맞나요? 이미 과거로 지나간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실행했을 때 얼추 맞겠죠. 실제로 이 now라는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바랑 DB를 결합시켜서 게시판을 하나 또 만들 건데 앞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util 클래스에다가 만들어놨던 get date str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니까. 그쵸?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실행하는 얘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select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랑 얘는 모양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쵸? from절이 없어요.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조회할 거야.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할지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테이블 없이 가능해서 이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고 이 녀석은 뒤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from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from절 뒤에 오는 테이블 명 부분에는 듀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얘는 딱 보니까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으니 키워드겠죠. 이 듀얼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가상의 테이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가상의 테이블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녀석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려면요. 컬럼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필수 주의사항에 제가 이런 걸 적어 드렸는데 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테이블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듀얼에도 지금 컬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특별한 테이블이라서 DBMS에 존재하는 그냥 가상의 테이블이라서 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컬럼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조회를 했을 때 그 어떤 결과든지 이 테이블에 담아서 개발자로 하여금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상의 테이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DBMS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보통 생략을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뭘 해볼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셀렉트 조회할 거야. 뭐를? 1, 2, 3을. 근데 원래 셀렉절에 오는 녀석들은 컬럼의 이름이었죠. 지금 저는 컬럼의 이름으로서 얘를 쓴 걸까요? 듀얼에는 컬럼이 없다 그랬어요. 이 녀석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컬럼명이자 데이터예요. 이런 식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를 가상으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숫자만 되는 거 아니고요. 문자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함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다가 쓰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얘도 어쨌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사용을 하냐?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녀석과 유니온 올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을 쓸 때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를 뭔가 조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듀얼 테이블을 활용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걸로 어떠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녀석이고 어쨌든 우리는 now 함수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3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워라. 그러니까 이 널 부분을 실제로 now 함수를 사용한 결과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로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얘는 업데이트 쿼리를 써야겠죠? 업데이트 아티클 set 할 겁니다. 그럼 arisDate 컬럼에 값을 넣을 건데 자, 제가 좀 전에 이렇게만으로는 실행을 못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 결과를 보기 위해 select now라고 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나요? now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조회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쵸? 리턴의 개념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에 select now를 넣어야 돼요? 그냥 now를 넣어야 돼요? 자, 얘는 now 함수만 가지고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도 우리가 조회하겠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결과로서 사용자, 개발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select를 꼭 함께 써야만 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데이터를 넣는 곳인가요?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해 여기다가 명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결과를 남기면 그만이고요. 그 남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명시를 할 때는 그냥 함수를 직접 호출하면 돼요.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이 자리에 결과를 남길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남긴 결과를 그냥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면 얘는 볼 수가 없으니까 셀렉트를 썼던 건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결과를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남긴 값을 넣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그냥 직접 호출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은 둘 다 바뀔 거니까 둘 다 바뀌지 않게 3번만 바꿔주려면 where를 사용해서 id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쭉 설명드리면서 풀어봤는데 자, 아주 기본적인 DML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DDL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show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DSC 그 다음에 뭐 create 그 다음에 뭐 드랍은 데이터베이스 지울 때 어제 했었죠? 여기서는 하질 않았지만 뭐 use 같은 거 이런 거 했고요. 또 뭐 했냐? 여기서도 드랍을 했군요 오늘도. 그 다음에 DL에서는 alter 정도가 또 있겠네요. 이 녀석들이 이제 DDL에 해당을 하는 녀석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DML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쭉 정리를 또 해보자면 얘는 select, insert, update, 그다음 delete 이런 식으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죠. 뭐 where 같은 것도 있고요, from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뭐 limit 같은 것도 있고요, 뭐 set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을 했고요. 근데 이 녀석들은 얘네들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은 아니고
중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인 이 녀석들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명령어들을, 키워드들을 좀 배워나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배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DBMS를 공부할 때 약간 딜레마 같은 건데, 이제 처음 DBMS를 접하면 쿼리에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암기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얘는 암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한 일주일만 안 다뤄도 까먹어요. 얘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계속 풀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쿼리를 봤다. 나 조회할 거야. 뭐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상황을 말로 혹은 타이핑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으면 쿼리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해를 한 뒤에 그냥 무작정 반복 숙달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따라옵니다. 근데 얘를 외우려고 각을 잡고 외우다 보면 단기 기억으로 암기가 되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쿼리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매번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올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숙달하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고 두드려보고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DBMS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기본적인 SQL 문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본적인 문법은요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느냐 이게 DBMS를 사용한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바를 배웠을 때 자바 문법 초반에 뭐 변수, 뭐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 배웠을 때 그 문법은 이해가 잘 돼도 활용에 들어가니까 좀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DBMS도 똑같아요. 얘도 SQL 문법은 키워드만 알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법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DBMS를 사용하는 개념이고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법은 그냥 반복 숙달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전부고요. 그 뒤에 활용들을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활용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활용한 건 없고 그리고 이것도 DDL의 경우는 활용이랄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문법 그 자체로 사용하고 끝이에요. DML도 인설트와 업데이트, 딜리트는 딱히 활용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없는 데이터 추가, 얘는 있는 데이터 수정, 얘는 있는 데이터 삭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게 활용할 건덕지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다뤄 라고 한다는 건 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예요. 지금은 우리가 셀렉트라고 하는 거를 뭐 그냥 조회하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사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사용하게 되면 셀렉절이 나올 거고요. 프롬절이 나올 거고 그다음 웨어절이 나올 거고 여기는 조인절도 나오고 인절, 그다음 웨어절, 그다음에 그룹바이절, 그다음에 해빙절, 그다음에 오토바이랑 리밋이 갑자기 지금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써볼게요. 셀렉트는 이 밑으로 쭉 사용할 수 있는 절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이게 더 아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잘 다루느냐 이게 인이 아니라 온이죠 온. 그게 되게 그 DB를 다루는 능력치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배우긴 배울 건데 이제 이거를 막 휘황찬란하게 다루는 것까지는 안 할 거고 기본적인 웹에서 사용하는 정도만 익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인도 배울 거고요. 뭐 그룹 바이 같은 것도 배울 거고 상황들은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장 함수 같은 거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익힐 수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제대로 다뤄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마스터하고 나서 그 뒤에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스케줄러, 이벤트,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이것도 뭐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거고 얘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거를 예약해 놓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 쿼리에 대해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특수한 장치 같은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웹에서는 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할 줄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얘를 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웹을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는 DBMS 공부를 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DBMS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긴 수업을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웹 개발자라는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 DB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역을 좀 나눠서 볼 때 웹 개발자에는 프론트 개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엔드 백 개발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웹 개발자는 이런 거 크게 구별짓지 않는다. 그래서 풀스택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나눠 본다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도 같이 있어야 되는 직군 중에 하나예요. 이거랑 이제 퍼블리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이 중에서 진짜 내가 깊게 파고들어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녀석이 대우를 제일 잘 받아요. 완전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면 얘도 완전 전문가가 되면은 좋고요. 얘도 엄청 대우를 잘 받고 이분들도 뭐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딸리긴 하지만 정말 전문가가 되면 괜찮아요. 좋은데 그 중에서도 원탑은 얘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DB 기술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DB 기술자가 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그 다양한 기업들이 데려가려고 안달이 날 거예요. 대신에 그만한 기술자가 되기까지가 정말 어려워요. 그 정도로 DB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기술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가볍게 배우는 이유는 간단한 활용만 할 거라서 가볍게 배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고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에 쓰여있는 캐릭터 타입 같은 거는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는데 정답 한번 볼까요? 이거 가져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여드린 것과 거의 똑같을 텐데 여기는 이제 들여쓰기 같은 거가 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컴마 뒤에 찍는 거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할 겁니다. 사용하는 문법이 달랐던 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했던 거 쭉 정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 시간에는 요걸 보죠 그냥.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문제 하나 더 올라왔을 겁니다. 이 문제를 열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복사, 그다음 내 거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슬래시 별표랑 맨 아래에 있는 애스터리스크 슬래시는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얘도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SQL 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한 중반도 아닐 거예요. 거의 바로 나올 텐데 하다 보면 배우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 녀석들은 그냥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튀어나올 건데 그냥 해보시고 당연히 문법을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냐면 구글링을 해가며 해결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AI, 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근데 어쨌든 검색을 통해 내가 지금 뭘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뭘 사용해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거는 키워드겠죠?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는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검색 결과를 내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색을 통해서 직접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해보다가 모르겠다,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까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되게 애매하니까 되는 만큼 해보시고요.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시간을 조금 더 드려 볼 테니 일단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